반갑습니다. 예, 어느새 좀 또 9월 마지막 주 법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을 한가운데로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하고 참 청명한 이 가을인데 교단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법회 사회자께서 또 신고 올리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기원을 올렸는데, 지금 한반도 남북 간의 대치가 점점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또 사드 문제가 굉장히, 특히 우리 교단으로서는 성주 성지가 있는 예정되어 있는 곳이,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예정된 곳이 성주 성지여서 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단적으로는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교정원장님께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본래 해마다 그 교도님들도 단별로 단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단회를 하듯이 출가 교역자들도 교화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각 단별로 이렇게 단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총단회라고 해서, 총단회 단장은 종법사님이십니다. 수의단회 단장, 그 위에 그 상위단으로 수의단회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각 이제 저단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총단회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지난주에 공지된 것처럼 수요일과 목요일 28일, 29일 이틀간 총부에서 이제 총단회를 하면서 그동안 교화단 활동했던 내용들도 결산하고 해서 교화단 활동을 잘한다는 시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정에 대한 협의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해마다 가져왔는데, 올해는 지금 긴급하게 엊그저께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단회를 연계하고 교역자, 그러니까 출가 교역자 비상총회입니다. 그래서 성주 성지에서 수요일 날 9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10시, 성주 성지에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에서는 지금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새벽 6시 출발해서 아마 9시 일정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면 새벽에나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알려진 언론에는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28일 날 국방부에서 아마 그 최종 부지 선정 발표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도 예측하고 있고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지는 거의 성주 성지가 있는 그 롯데 골프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남북 관계가 좀 호전되고, 또 국제 관계가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굳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 올리고 염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부지가 확정 발표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교도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북한은 계속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또 핵실험을 했고, 또 차후에 한다는 징후가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더 옹색하게 만들고 있고, 전체적인 국민의 그 여론도 찬성하는 쪽으로 비율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아마 교도님들도 굉장히 주변에서 왜 원불교가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성지만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그 논리에는 굉장히 그 난처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에 집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추석 향례를 여기서 지내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 이제 정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녁에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원불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정토는 이제 정토니까 교단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기저기 이제 저희 형님 이제 시숙이겠죠. 시숙으로부터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야당 입장 야당 같은 소리만 하느냐고 엄청 공격을 당하고 왔다고 제가 뒤에 올라오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교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교당 밴드에 가끔 그 대책위원회의 그 활동 내용들을 이렇게 소식을 가끔 한 번씩 올려드렸는데 아마 좀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한 분도 가타부타 예, 입장을 다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입장이 참 난처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라고라도 교단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어쨌든 간에 그 뜻을 우리의 그 기도의 힘으로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가 화합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평화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기원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가을이 깊어졌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효경님 오늘 오셨나요? 아 예. 마침 그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그 악급의 그 초대권을 구해 주셔가지고 우리 멀리 있는 어른님들은 못 가시고 가까이 있는 어른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한 가지 감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 그 악극의 스토리는 대강 이렇게 알으시죠? 예, 그 이제 시골에 그 진호라고 하는 아들이 그 이제 그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라오 태풍이 있던 그 해라고 하니까 설정이 아주 뭐 그때 1960년대인가요? 예, 60년대. 그 시골에서는 아들 대학 하나 보내면 정말 그보다 더 큰 그 부모의 보람도 없고 또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좀 과외 선생을 하면서 마침 과외하는 집이 아마 사장 집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사장 딸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본래 고향에 두고 온 그 옥자라고 하는 이제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결국은 이제 그런 명예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해서 그 이제 주인집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이제 어머니는 시골에 있으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같이 그 뭐랄까 가족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되고 이 아들은 이제 매년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가서 이제 제삿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또 한 번씩 성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어머니는 자기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앞에 바로 나서지 못하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거린이 됐겠죠. 거지가 되어서 아들 집 앞에서 이제 아들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네, 그런 내용인데 이 아들이 이제 거지를 이렇게 막 차갑게 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그 따뜻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돈도 건네면서 뭐 따뜻한 뭐 국물에다 하나 사 드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부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못 보겠죠. 왜 저런 그린 거지를 갖다가 자꾸 저거 하냐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어머니한테는 손자겠죠. 손자도 이제 뭐 핏줄에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끌리지만 이제 어머니는 가까이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노파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던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전생의 일을 알고 보면 서로 간에 참 민망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만약에 그 노파를 아주 그냥 냉정하게 대하고 정말 그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면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어머니인지 모르고 만약에 그 노파를 구박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은 더 그 찢어지게 아팠겠죠. 물론 본인이 그렇게 몰랐으니까 아주 그 뭐 어머니로 모시고 저거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거두어드리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얼마나 그 불효한 그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생의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모르지만 내 전생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형제였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겠어요? 예. 그거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모든 그 불우한 사람들을 다 거두고 보살피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있는 닿는 대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참 우리가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물론 평소에도 그러긴 하겠지만 그 스님들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문수보살을 구하기 칭견하기 위해서 문수도량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강원도 어디에도 그 문수도량 거기 문수보살 그 영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 칭견하러 가고 그런 그 구도 과정에 많이 나는데 어떤 스님은 그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주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거지를 만나서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움을 주긴 했는데 스님으로서 물론 뭐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본인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문수보살을 만나서 도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내팽개치고 가다가 그 이제 도량에 도착해서 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을 찾으니까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너 가까이 갔는데 그때는 네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리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다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모두가 다 진리의 작용으로 그야말로 진리의 화현이죠. 누구 하나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한 사람 낮은 사람 동식물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 진리의 현현 아님이 없다는 것 이제 우리가 배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극을 보면서 그런 감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정신수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그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또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자료는 올 연초에 그 서울교구에서 교리 실천 경연대회가 있죠. 거기서 발표됐던 그 사정진 실천 사례. 그러니까 사정진이라면 선정진, 기도정진, 의두정진, 유문념정진. 그렇게 네 개를 사정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당에서도 수타원님이, 김영월님이 유문념정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는 선정진에 대해서 강남교당 그 중산 신치중 교도님의 그 사례 발표를 한번 좀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우수한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다 손으로 강남 하니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강남교단에서 신입교도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기를 여러 잘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써놓은 일기 중에서 선정진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많이 자르다가 보니까 살점은 다 날아가 버리고 꽤만 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제목 졸지 않는 선을 하고 싶다. 요즘 강남교당 화요선방에서 이산교감님의 좌선 지도를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는 좌선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불교 정전편에도 눈을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진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혹 눈을 감고도 해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초신자가 좌선을 시작하면서부터 눈을 감아서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큰일이 아닌가. 나는 오랫동안 좌선을 했지만 무기선, 즉 죽은 선을 한 것이었다. 뒤늦게 눈을 뜨고 하는 좌선을 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어려웠다. 그다음 두 번째, 2013년 5월 14일 제목 1시간 좌선 하기는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 오전에 1시간 동안 좌선을 한다. 정신을 크게 빼앗기지는 않지만 가벼운 잠림이 쉴 새 없이 오간다. 마음 조복이나 호흡 조절보다 더 어려운 게 1시간 좌선이다. 그동안 몸 조복을 받기 위해 반가부좌를 한 채 1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서 찌릿거리는 다리의 아픔도 참아냈다. 이제 1시간 좌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 세 번째, 2015년 3월 27일 일입니다. 제목 단전의 초점을 잡는 것으로 좌선을 리모델링하기로. 그동안 다른 공부와 달리 좌선은 무척 어려운 방법이었다. 좌선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없었다. 그 이유는 본불교의 좌선 방법이 단전주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요선방에서 이상교감님께서 앞으로 좌선을 할 기간이 많은 교도님들은 먼저 단전부터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앉아서 좌선을 하면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누워서 해보면 단전의 움직임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좌선의 방법을 모두 없애고 단전을 잡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단전의 초점을 잡은 후 나머지 1시간 정도만 좌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다가 청테이프를 오래 붙인 후 행공 동작 11 동작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누워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단전에 올려놓고 하는 와식을 한다.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하고 새벽에 잠을 깨서도 와식을 한다. 이처럼 천천히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좌선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 단전이 올라오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단전에 마음을 주하는 것에만 대중 잡게 됐다. 설령 단전이 잘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수행을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만 생각하게 됐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일기를 아주 발표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상경험님이 딱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9월 8일 제목 번뇌가 없고 착심도 없는 편안한 삶. 하루 중 점심 식사 전에 좌선을 하고 밤 9시에 좌선을 한다.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으면 그 편안함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다. 전에는 착심도 내려놓지 못했지만 지금은 큰 경계가 없어서 그런지 내려놓을 번뇌도 없고 털어내야 할 착심도 없다. 그리고 집 부근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선을 할 때도 있다.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차소리가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보되 보이지 않고 듣되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 2015년 10월 25일 제목 좌선을 하고 나면 단전주의가 따뜻해지던가요? 오래전에 이상교감님 나에게 물으셨다. 좌선을 하고 나면 단전주의가 따뜻해지던가요? 본문에 스스로 하는 좌선이 잘 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입안에 맑고 윤활한 침이 고이는가를 대조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단전 부위를 만져봐서 그 주위가 따뜻해지는지 여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그동안 잠자던 선을 잠자지 않는 선으로 바꾸고 몸조복을 받기 위해 1시간씩 앉아서 버티는 노력도 해보았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좌선을 하다 보니
좌선을 한 후 단전을 만져오는 단전주의가 압도되어졌다. 그리고 일심으로 천천히 108배를 하고 나는 입안에 맑은 침이 돌면서 단전주의가 따뜻해진 거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어느 날 이상도 감님이 한 달만 한 108배랑 해보라고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두고 하다가 이제 2009년 2월 9일부터 108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로 2600일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108배가 쉽지는 않지만 몸도 마음도 진짜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8년째 108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이 언제는 고객을 모신다고 보시면서 소주를 한 병 반을 마시고 한 병 반을 마시면 아무는 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배가 뻥뻥하게 차가지고 집에 한 11시 정도에 와가지고 108배를 아침에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08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차가지고 그런 게 있었냐면은 남미 배낭 여행을 가가지고는 해발 4,000m 고산 지역에서 고산병에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도 안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108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08배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 2015년 12월 21일 제목 새해는 무시선 무처선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고 싶다. 나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과 공부의 진행이 더듬을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늦어서 언제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급증이다. 새해는 작고 먹는데 걸림이 없는 행을 하고 싶다. 직장에서 퇴직한 나는 누구와 경쟁할 일도 없고 기필코 누구를 이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 나에게도 가끔 욕심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교화 대불론이 그렇고 마음 공부도 그렇고 주변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로 의욕이 과하면 착심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한순간에 내다버릴 수 있을 때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시선 무차선하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수행 정진을 잘하고 사람을 만나서 불공을 잘하고 나는 기분이 참 좋았다. 무시선 무차선은 동정간 사막변진수 나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오전에는 좌선하고 오후에는 경전연말을 한다. 그리고 산책할 때는 일원상 소음은식도 참여문 전도본 법문들을 복행한다. 오후 일과로 경전연말을 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있지만 읽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천천히 읽는 법문 구절구절이 의두연막거리였고 일원상 소문이나 금강경이나 수신교를 모두 하나임을 또한 알게 되었다. 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잘 되어서 마음이 편해야 하고 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멈추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사막이 하나 되는 공부가 아니다. 2013년 12월 11일 제목 나도 하루 종일 연자방황만 돌리고 있지는 않은다. 불조의경 42장경 중 제40장 본문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연자방아의 맷돌 돌리는 소같이 하지 말지니 소가 사람에 이끌려 몸은 비록 돌기는 하나 마음에는 조금도 이해가 없는 것과 같다. 나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저 소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연자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행한다는 흉내는 내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내면에 아무런 향상도 없이 온갖 요란함과 상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잘하기 위함이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28일 제목 보이기는 하나 생각되지 않고 마음은 맑거나 산란하지 않아. 오전에 선수행을 한다. 먼저 행공 12동작을 하고 나서 와식을 한 후 30분간 좌선을 한다. 행공과 와식을 한 후 하는 좌선이 참으로 상쾌하다. 전에는 눈을 감으면 졸고 눈을 뜨면 방바닥이 산란하여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단전에다 마음을 주하고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편하고 눈을 뜨면 방바닥의 나뭇결이 보이긴 하나 산란한 마음이 없다. 눈을 떠서 보이긴 하나 생각되지는 않고 마음은 맑거나 산란하지 않다. 비록 지금은 잠깐씩 요란하지 않으면서 맑은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신경을 더 얻어갔으면 좋겠다. 만약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틀림없는 부처의 경지가 아닐까요? 저는 좌선을 하기 전에 다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과거 동망 미래 불사 적적성성. 즉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맑은 마음입니다. 이제 좌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저는 요즘 대체적으로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도 이런 행복함을 주위의 인연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화 대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도님이신데 공부하시는 예, 정성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000 며칠째를 하루도 안 쉬고 108회를 매일 올린다는 게 참, 저도 특별하지 않으면 108회를 아침마다 올리고 있지만 하루도 안 쉰다는 건 그건 참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수양이라고 할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그랬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성과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양성하고, 안으로는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한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수양이냐가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정신수양 요지의 바탕에서 잡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른 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생각이 났다가 저 생각이 났다가 이렇게 계속 분별한다는 말은 뭔가 지금 가려서 나누어서 뭔가 이렇게 가려낸다, 분별해낸다, 그런 성질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있지 않고 또 이 생각이 났다가 저런 다른 자꾸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분별성이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파고치지 않고 요란하게 출렁거리지 않고 고요하겠죠. 마음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니 고요하고, 주착심이 없으면, 주착이라고 하는 건 어느 생각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주착심이라고 그랬는데, 주착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여 고요하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만약 주착심이 없다면 마음이 뚜렷하겠죠. 어느 마음에 편착되어 있고 주착되어 있으면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전체가 밝게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착심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뚜렷해. 전체가 바르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해서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신수양이다. 언제 그렇게 한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정할 때는 앞서 이제 좌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할 때는 그냥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그것이 일심이 되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이제 분별성을 없이 하는 것이 되겠죠. 또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일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하는 일에 집중해서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수양이다. 이렇게 정신수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수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내가 해보고 말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고 그에 대한 문답 감정을 하고 먼저 해본 사람들의 경험 또 그에 대한 지도가 바탕이 되면서 우리 공부는 순수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수양이 내가 필요하다. 해야겠구나. 아까 신치중 교수님처럼 내가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야말로 남미 4,000m가 넘는 고산에 가더라도 거기서 고산병에 힘들더라도 내가 108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늘 그 수양에 대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니까 한 2, 3년 됐나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교모님께서 갑자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당에서 이제 교도 훈련을 하는데 아마 이제 초청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그 교도 대표들하고 뭐 의논을 하는 중에 노후를 어떻게 좀 편안히 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지혜를 좀 가지면 좋겠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후를 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뭐 대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교당에는 주로 이제 이 노후 문제를 걱정해야 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으신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노후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 노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노후 문제는 그 워낙 그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여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스컴이나 서적이나 또 많은 이런 그 공개 강연이나 그런 것들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도 또 아마 들어보시고 또 준비하고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 중에 이제 그 한 내용을 좀 간추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후 준비를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노후에 대한 관심. 가장 중요한 건 노후에 대한 우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노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또 하나는 건강을 어떻게 노후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관계 맺기. 노후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할 일. 노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할 일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노후 준비한다 해서 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이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은퇴 후에 노후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어떤 분의 그 강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노후에 대해서 세 가지 착각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80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는 착각. 80쯤 되면 80쯤까지만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80까지 준비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80까지 80 되기 전에 죽지 않을까? 이것은 착각이다.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 1971년생 우리 평균 수명이 쭉 늘어가는 그 추세를 볼 때 1971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만 45세인가요? 예. 1971년생이 그 사망하는 나이는 평균은 사망하는 나이는 절반은 90세가 넘을 거다. 1971년생의 경우. 뭐 그런 농담이 있다래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다.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재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1971년생의 경우 절반이 90세 이상이 갈 거다. 지금 통계로 볼 때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60세 전후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30년 이상을 지금 노후 생활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나는 그 전에 끝날 거라고 하고 80까지만 준비하자,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조용히 찾아올 거라는 착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때되면 죽겠지.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이런저런 병을 앓다가 줍니다. 평균이 그렇다. 2년에서 10년. 그 2년에서 10년 동안 그동안의 의료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로움. 의료비도 보통이 아니겠죠, 물론. 그보다도 더 힘든 거는 거의가 홀로 투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거의 뭐 한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맞벌이를 해야, 지금 경제적인 이 뭐 국민 총생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맞벌이에 나설 만큼 사실 이러지 않고도 살았는데 오히려 더 각박해지는 그런 사회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맞벌이 하지만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자녀들이 내 곁에서 병 간호를 해줄 거다? 그거는 착각이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는 노후를 가족과 함께 이렇게 노후를 보내겠다. 아니면 이제 요양원을 가겠다. 뭐 경제적으로 준비하든 어쨌든 간에 자식한테 부탁을 하든 뭐 그러는데, 어떠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요양원 갈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식들하고 자식들, 어떤 분은 그 자식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철이 덜 들었다. 그런 기대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시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한 노후, 적어도 평균 내에 들어간다 할 때 2년에서 10년간의 투병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투병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죽겠지,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자식이 나를 돌봐준다는 착각, 그것은 버려야 된다. 아마 이제는 거의 뭐 그런 착각은 벗어나지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그 노후 수입 중에,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인 그 수입을 그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30%래요. 30%가 자녀로부터 그 용돈을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존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현재 미국은 자녀의 의존율이 0.7%, 일본의 경우는 1.9%. 우리 한국도 점차 이제 선진화되면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은퇴하신 분들까지는 좀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자녀로부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든이 됐기 전에 죽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죽음이 조용히 찾아올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노후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앞에 내용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하는 자유를 선택하라. 안 하는 자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누구도 가고
나도 같이 가고 그러려면 노후 자금 모으기가 뭐 그러면서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한다,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간다. 할 수 있겠지만 안 간다. 안 하는 자유를 선택해라. 그러대요. 뭐도 사고 싶고 누구는 몇 인치 가정용 극장 시스템도 도입하고 어쩌고 나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 안 하는 자유를 가지고 나는 노후 준비를 해라. 결코 노후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지. 그런. 세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 건강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한때 슈퍼